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큰딸을 해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어머니가 붙잡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학교 급식에 453억 원을 지원하는 최종안을 제시해 경남교육청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롯데를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촌 장애아동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예산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두 딸과 가출해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한 어머니가 사실은 큰딸을 해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출부터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42살 박모 씨가 지난 2009년 남편과의 불화로 당시 5살과 2살인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해 머문 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박 씨의 대학 동기 백 씨의 지인인 45살 이모 씨의 집으로 박 씨와 백 씨의 가족 등 모두 3가족 10여 명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10월 박 씨는 큰딸이 이 집 가구 등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폭행합니다. 큰딸은 이 폭행으로 숨지고 맙니다. 대리점에 출근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애가 이상하니까 다시 연락을 받고 찾아왔을 때는 입이 죽어 있더라는. 박 씨는 숨진 큰딸을 같이 살던 백 씨, 이 씨와 함께 경기도 광주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혼자 일하며 작은 딸을 키웠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됐지만 소재가 드러날까 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정부의 장기 결석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가 확대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뒤 박 씨는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저소득층 지원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의 절반인 453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전격 제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식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장 군수 정책회의. 1시간 동안의 회의 결과 기존 안보다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식품비 1,244억 원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을 제외한 907억 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315억 원 지원 입장에서 절반 정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453억 원은 영남권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일단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 식품비가 국가에서 따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교육 사업비에 포함돼 10여 개 항목이 함께 사용된다는 이유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전체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 원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도교육청이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김해 관광유통단지의 투자와 사회 공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잇따라 롯데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김해 관광유통단지 투자와 관련해 롯데그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롯데를 갖다가 김해에 와서 투자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롯데그룹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건립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경남도의회의 결의안 발의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도의원들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상당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홍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이 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갑질이다, 철딱선이 없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롯데그룹의 상생발전 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지원시키고 있고 지역 유통을 독점하면서 30만 중소상공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롯데에 대하여 오히려 두둔하는 등 홍준표 경남지사의 롯데 발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의원 37명이 발의한 김해 관광유통단지 규제 관련 결의안이 오는 23일 경남도의회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마산 도섬 유람선의 터미널 사용 문제를 놓고 창원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보도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창원시가 유람선 업체와 크루즈 업체에 상반된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를 임시 승객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도 수도 시설도 없는 마산 도섬 유람선 터미널. 창원시가 지난 2012년 도섬 유람선 선착장을 크루즈 터미널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탓입니다. 당연히 옮겨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되는 시점에는 그때 당시 무조건 이전이 돼서 새로운 터미널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원시 내부 검토 서류입니다. 크루즈 업체가 터미널을 독점 사용하기로 약속해 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이 우려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3년 크루즈 터미널을 지어놓고도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하자 유류비 지원과 함께 터미널 독점 사용 등 인센티브를 약속한 겁니다. 지금도 현재 저희 쪽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은 하나인데 창원시가 상반된 내용의 두 가지 약속을 하는 바람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당시 크루즈 업체 유치에 급급해 일어난 일이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크루즈 운영업체는 공동 사용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도섬 유람선 터미널 사용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농어촌 장애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함양군 보건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기 나무도 한번 그려볼까? 나무는 무슨 색깔이었지? 함양군 보건소가 올 초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과 음악 치료는 물론 뇌병변 등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신체 재활치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고액의 사설 치료기관을 찾아 멀리 도시 지역을 전전해야 했던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나 서울 가다 보면은 그 도로비,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담이 없어져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은 모두 8명. 희망자가 늘면서 대기 인원만 6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한 해 예산 2,400여만 원으로는 이런 대기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도 좀 확대를 하고 시설 개선도 해가지고 원하는 아동들을 모두 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어촌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가 체계적인 예산 뒷받침을 통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일 임시회에 상정합니다. 결의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권 발전과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22.9% 늘어난 1,619명을 채용합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렸으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졸 출신자에게도 공무원 진출 문호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일과 가사 업무를 병행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84명도 채용됩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수년간 알아온 친구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3억 원가량을 투자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친분을 쌓아온 51살 박모 씨에게 화물차 지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 9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산시 강서구 거가대교 침매터널 안에서 거제도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터널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특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4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당시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수산물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6억 7천만 달러로 세우고 어민 소득 증대를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먼저 수출 시장의 52%를 차지하는 일본 시장이 엔저로 수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FTA 체결 이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중국 서안 성벽 등축제에 초청 전시됩니다. 중국 서안 성벽 등축제에는 진주시 전통 등 21개와 35m 구간 소망 등이 전시되며 오는 10월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서안 축제 등을 초청 전시하기 위해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가 17일부터 중국 현지를 방문합니다. 중국 서안 성벽 등축제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부터 3월 초까지 만여 개 등이 중국 옛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밝히는 행사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